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존감 수업, 자존감에 관련된 책인데요. 윤홍균 원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98페이지 결정장애에 빠진 사람들, 결정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말 자체가 없었거든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런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나 결정장애야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의 흐름에서 정보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정장애라고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결정하는 범위, 세 번째는 세상에 옳고 그른 옳은 결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첫 번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시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무작정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데 너무 미적미적하고 미루고 하다 보면 그런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간에 제한을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결정하는 범위. 이거는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느 대학을 진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대학을 갈까 그거를 고민하고 어느 과를 갈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거, 그 대학을 가거나 어느 과를 가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어느 대학에 갈 것인지 어느 과를 갈 것인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민에 더 충실하라는 거죠. 나중에 미래의 고민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 상황에 현재 해야 되는 일에 고민을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금 현재 범위 안에 있는 고민들을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옳은 결정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이게 옳은 결정이다, 다 틀린 결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후회가 될 일일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고 그러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은 없으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정하기까지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힘이다. 그들은 타인이 무심코 내뱉은 말,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말, 질투에 섞인 비아냥 등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음에 줏대가 있고 단단한 자기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질 않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약하고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서 믿음이 약하면 옆에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이런 자신의 생각을 막 이야기할 때 자기가 결정한 부분에 자신 없어 하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결정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결정을 키우는 방법. 예술을 하래요. 예술은 이렇게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 일이잖아요.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술인데,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려면 어떤 색을 어떤 색과 섞어서 어떤 풍경 색 컬러를 만들고 어떤 구도로 해서 만들 것지 이제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색칠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뭐 글을 쓰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건지 선택을 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떤 컨셉으로 하고, 음악을 할 때도 어떤 컨셉으로 하고 어떤 장르로 할 것인지 뭐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과 선택을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자주 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결정 저울을 만들래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면 그런 세부적인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써서 딱 적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선택을 할 때 뭐 술을 먹으면, 술을 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을 나누래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하는 게 조금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거는 일본어 공부, 뭐 연애, 인정받는 직원 되기 그런 건데, 지금 해야 될 거는 내일 아침에 발표 준비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그걸 먼저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둘 다 하기. 예,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한다면, 그게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이거 오전엔 이거 하고 오후엔 이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뭐 해야 되는 것과 하고 싶은 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내일 발표 준비잖아요. 그러면은 발표 준비를 열심히 정말 잘 멋지게 준비를 해서 잘 하면 그게 다른 직원한테, 상사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둘 다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런 고민거리가 있고 갈등거리가 있으면 정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셨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A형과 B형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녁에 그냥 잘까? 라면을 먹고 잘까?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인데, A는 그냥 잔다, B는 라면을 먹고 잔다, 그거죠. 근데 그냥 잔다에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라면을 먹고 잤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머릿속으로만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글씨를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딱 적으면 구분이 명확하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써서 보면 좀 더 정확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제 선택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더 빨라지고,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결정 장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힘들다, 그리고 진지한 고민거리가 있다 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선택하시면 좀 더 나의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방송에서 봤거든요. 정재승 교수님, 그 카이스트 뇌 과학자라고 하시는 그 정재승 교수님이 나오시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게스트분이 그분한테 이제 뇌 과학자니까 그 결정장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하나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쩌르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 이건 뭐 해서 좋고 이건 또 뭐 해서 좋고, 그런 식으로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런 사탕 가게에 6가지만 파는 사탕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20가지를 파는 사탕 가게가 있어요. 그 두 가게가 똑같은데 그런 종류만 다른 거예요. 이쪽에는 6개, 한쪽에는 20개. 그런데 매출이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20개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다양한 종류가,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6개인 매장이 매출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쉽게 선택을 하고 쉽게 구매를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현재 그런 시대, 우리 시대 사는 시대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이러한 그런 결정 장애라고 하는 말까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결정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 내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못나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자꾸 단련하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자기 자신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좀 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